자, 미분계수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미분계수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저기 평균 변화를 배웠거든? 평균 변화. 평균 변화율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YNFS 이렇게 있으면,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지. A, B면은, 여기가 FA, 여기가 FB. 요 직선의 기울기. B-A분의 FB-FA.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 의미는 이런 얘기지. X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변화할 때, Y가 요만큼 변화하거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비율.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올라가는 비율하고 이만큼 증가할 때 비율하고, 지금 요 직선의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이걸로 일정한 거야.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x의 값이 b에 왔을 때 b, fb까지 도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여기 길이가 이제 b-a인데, 이 b-a를 우리가 델타 S라고 쓰게 되죠. 요 길이를 델타 Y라고 쓰죠.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바뀌어. 델타 S분의 델타 Y. 이것도 이제 평균 변화율이지.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야. 리미트 델타 S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S분의 델타 Y. 요게 이제 나중에 dydx, 즉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미분이란 얘기예요. 그럼 평균 변화율 꼬실린데 미분계수가 되려면은 여기 놈에다가 극한을 씌워주면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델타 S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게,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지려면 B점이 A점에 가까워져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점이 B에 가까워져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움직이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이걸 이용해서 한 놈을 움직이게, 한 놈을 고정시켜 놓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 B를 A 플러스 델타 S로 바꾸는 거지. 그럼 여기다 식에 대입해 보면 B 빼기 A가 델타 X로 바뀌고,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가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씌우는 거야. 델타 S가 0일까지.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자리가 누구 자리였냐면 B 자리였거든. 근데 델타 S가 움직이니까 B가 움직이는 얘기야. B가 움직이는 놈이야. 여기는 FA가 이제 고정된 놈이고, 여기가 원래 B 자리였는데 델타 S가 움직이는 놈이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달리고 있는 중이야, 얘는 0으로. 그러니까 B가 움직이고 A가 고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가 지금 순간 변화율이, 여기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S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맨날 배웠던 0분의 0꼴,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맨날 배웠던 0분의 0꼴이 모조리 다 미분계수였단 얘기야. 말만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지, 사실 걔들이 다 미분계수였단 얘기지.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값 같은 경우는 다 미분계수고, 얘들이 항상 이렇게 미분계수의 형태, 평균 변화율의 형태를 띠게 돼 있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미분계수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놓고, 미분계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제 미분계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은 미분계수 형태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놈은 항상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가 B면은 A고 B면은 A가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B가 움직이고 A는 고정이니까 B가 계속 움직일 때, 그때 기울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A점, A,F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서 요놈의 결과값이 F'A가 되는 거죠. A,F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이걸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지. 자, 여기까지 이제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그럼 이 미분계수에서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서 뭘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미적분 1에서 여러분들 그 그때 물어봤던 거 fi 해가지고 i 1 놓고 2 놓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문제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다음에 이제 도함수를 배워요. 도함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도함수는 특별한 거 없고 여기 a 대신에 이제 x 대입하면 이제 그게 도함수가 되는 거지. 델타 s도 이제 우리가 델타 s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h로 바꾸고 이래 보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럼 f 프라임 x가 되는데 이제 얘를 요거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미분 공식 써버리지. f'x가 의미하는 건 x,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의 기울기들의 그래프, 그게 f'x. 그럼 f'x 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도함수가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도함수의 활용,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최대 최소, 속도 가속도 이런 애들이 다 f'x의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미적분 1에서는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나와.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f'x가 최대 높은 건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까지만 그래프 그릴 줄 알면은 f'x 해석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차 함수, 그다음 4차 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fx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도함수 성질하고 요것만 알고 있어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대칭이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으면 엄청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게 맨날 쓰는 버릇이 안 들으니까 까먹는 거야. 그리고 그걸 써서 푸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또. 자, 그래서 도함수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는 이게 미분계수의 형태, 도함수의 형태, 형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형태를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형태를.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율, 그놈의 극한값이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활용이에요.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 첫 번째는 접선. 어.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접점. 무조건 접점이야. 접점.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야.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의 방정식 우리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f'a가 기울기가 될 거고 x 빼기 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은 y. 이렇게 해버리면 접선의 방정식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접점이 안 주어질 때가 있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아니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 그럼 다 모두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접점만 잡게 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접선 문제에서 크게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이런 문제 그냥 간단하게 점수 주기 위한 문제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항상 접점을 잡는 것부터 알겠지? 접선 나왔다. 그럼 접점부터 잡자 이거야. 접하는 점. 왜냐면 접합하는 점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접점을 잡는 것부터야. 접점을 잡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식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냐면 증가감소가 들어가요. 증가감소. 증가감소에서 딱 하나 테마는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증가 상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러니까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한 점에서 fx가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를 알아보는 게 상태를 따져보는 거야. 그 상태, 그 한 점에서의 상태. 그럼 걔가 증가가 되려면 f'a가 양수가 되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구간 이 사이에서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이 사이에서 f'x가 그냥 양수 또는 0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0이 된다는 건 유한번 개수에서 그러니까 무한번 점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속 0.00000 됐다가 다시 증가. 이런 거는 증가 함수가 아니에요. 증가하다가 한 점에서 0 됐다가 다시 증가한 이런 형태는 증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따지는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프가. 이런 형태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구간에서 증가이기 위해서는 F'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하지만 한 점에서 증가 상태로 물어볼 때는 그 점에서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감소 상태일 때는 마찬가지로 음수면 되겠죠. 감소함수일 때는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 한 점에서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는 것하고 어떠한 구간에서 증가냐 감소를 따지는 건 좀 다른 얘기다 이거야. 응? 요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오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고. 조심해라고요. 간단하죠. 자, f'x의 값이 이제 양수 또는 0이 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얘가 이제 y는 f'x의 그래프야. 그럼 f'x의 값이 y 값이랑 같으니까 여기서는 y가 음수인 거고 여기서도 y가 음수인 거고 여기서는 y가 양수인 거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x가 알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음수였다는 얘기죠. f'x가. 그럼 감소했다는 얘기고 알파를 지나면서 양수 되었다가 베타에서 0 됐다가 다시 음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그럼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점을 대입해서 점을 대입해가지고 점을 잡아주면 돼요. 알파 대입했을 때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이겠지. 특히 여기가 이제 극소고 여기가 극대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알죠.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3차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점대칭이거든. 어떠한 점에서 대칭이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하나하고 위로 볼록 하나가 합쳐진 거고 이때 이 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변곡점이다라고 부를 건데 이 점 같은 경우 이 점이 바로 이제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되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야. 여기 있는 점도 여기에서 대칭해서 일로 오는 거고 여기 있는 점도 대칭돼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이 대칭되는 점을 찾는 방법이 f'x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돼요. f'x를 미분해가지고 f'x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그게 0 되는 x의 좌표가 바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대칭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계속 해야 돼. 근데 대칭이면 음, fx 그 식에 x 제곱은 없어야 되죠. 있어도 돼. 없어도 돼요. 어, 그럼 3차 함수는 무조건 정답. 그렇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야. 2차 함수가 x 제곱만 있어가지고 y축에 대해 그거 뭐냐 이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아니지. x 1차 있으면 평행이동 가는 거거든. 그럼 평행이동에서 대칭인 거야 그것도. 3참수도 마찬가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얘를 fx라고 할 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얘 그래프 그려보면 0, 마이너스 3 지나고 마이너스 1, 0, 1, 0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그래프니까 이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 플러스 1에서 극소가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한 번 더 미분해주면 6x가 되고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x가 0일 때 0.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지. 0, 0을 지나.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3차, 1차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 맞죠? 원점 대칭 함수야. 그러니까 얘 1, 어딜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1 지나. 대입해보면. 그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마이너스 1, 어딜 지나겠어? 2를 지나겠지. 실제로 대입해보면 2를 지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주면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 그래프가 증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되지.
얘는 항상 이렇게 대칭이에요.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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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요렇게 긋고 여기서부터 또 내려버리면은 여기가 2가 돼. 여기도 이거 여기서부터 그어버리면은 여기 좌표가 2가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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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고 여기 길이도 같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등분 되는 거야. 항상 이거 잘 기억해요. 0콤마 0을 안 지나면 어떡해요? 안 지나도 돼. 안 지나는 것도 돼. 이건 두 번 해서 어, 변곡점 찾아야 돼요. 그렇지. 병고점 찾아야지. 그 병고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긋고 긋고 극대값 긋고 극소값 그어주면은 병고점까지 거리 이게 이제 1이 되는 거지 항상. 이게 이 거리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K면 K 된다는 얘기야. K 대 K 대 K 대 K란 얘기예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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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도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x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여기 좌표 바로 할 수 있지. 3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3참수가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제 이렇게 극대극소값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쓸 수 있을 때 써먹어 보면은 엄청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이것도 이용하면 아까 전에 P값을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형태였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증가 감소하면서 바로 극대극소 얘기까지 했는데 극대극소 할 때는 항상 F'X의 그래프야. F'X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은 극대극소 문제는 다 풀려.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유추해내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뭐 틀릴 게 없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고 F'X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극소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려면 또 역시 F'X의 그래프를 보는 거야. F'X는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2차 함수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지. 떠 있거나 접하거나 아니면 두 군데랑 만나거나 그럼 얘는 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 증가에서 감소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얘는 없죠. 얘도 없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형태일 때는 극대도 극소도 안 가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얘기야. 이게 룰이 엄청 간단하다고. 3참수 극대 극소 안 가지려면 F'X의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3참수를 미분하면은 2참수이기 때문에 2참수의 모양은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 세 가지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판별식 가지고 구분을 하죠.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음수, 얘는 판별식 D가 0, 얘는 판별식 D가 양수인 거잖아. 이렇게 세 가지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4참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3참수니까 3참수 그래프는 항상 교점이 생기게 돼 있어. 이게 항상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아무리 평행 이동하거나 올렸다 내렸다 대칭을 이동을 해도 항상 X축과의 교점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는 반드시 하나는 가진다고. 4차 함수는. 그럼 X 4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항상 뭐가 생기냐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는 반드시 가져요. 그럼 이런 형태의 y는 f'x라면 4참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다가 계속 증가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지금 감소하다가 여기가 지금 알파면은 여기가 지금 알파예요.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y 값이 음수니까 증가,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야. 양수, y 값이 다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3차 함수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같은 경우는 F'X다. F'X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서 분석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정말.
다 그래요. F'X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그냥 다 해결돼. 어디에서 증가고 어디에서 감소고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소고 이런 것들만 잡을 수 있으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 풀려. 자, 그 다음이 최대 최소거든.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활용되면은 뭐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뭘로 나뉘느냐면 폐구간일 때하고 개구간일 때. A와 B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개구간 A와 B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개구간일 때는 극대에서 최대고 극소에서 최소예요. 항상. 개구간일 때는 극대에서 항상 최대값이고 극소에서 항상 최소값이야. 이건 꼭 기억하고. 그다음 폐구간일 때는 양끝값.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FA 구해야 되고 FB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해가지고 이 네 개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냥 패턴 그냥 외워버려 이렇게. 구해야 될 게 양끝값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이야. 그럼 그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차 시계에서 최대값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미분 활용해서 도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차함수에 이렇게 딱 있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그럼 여기를 a라고 둔다면 여기 원점일 때 그럼 밑변의 길이는 2a. 그럼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 4 빼기 x의 제곱이다. 그럼 a 대입한 4-a 제곱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제 얘를 곱하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지.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a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긴 2겠지. 2보다는 작아야 돼. 개구간이지. 개구간이니까 요놈의 극대값에서 최대값이야. 항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게 뭐 크게 뭐 나올 리는 그렇게 나올까 생각 뭐 싶지만 이제 교과서에 맨날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극대에서 최대, 극소에서 최소다. 언제? 개구간에서. 폐구간, 닫힌 구간에서는 네 개 값 다 구해줘야 돼. 양끝값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자, 그다음 도함수 활용해서 이제 최대 최소까지 했으면 이제 그다음 뭐냐면 속도가 속도예요. 속도가 속도. 속도가 속도. 속도가 속도. 자, 속도가 속도. 속도하고 속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그럼 나는 속도가 플러스 1인 거야. 1초에 1만큼 갔다면. 그럼 내가 왼쪽으로 한 칸을 가게 되면 속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어, 방향이. 뿔마가 있어. 속도라고 하는 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다면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내가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속도라고 했다면 뒤로 갈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속력은 그런 게 없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크기만 보는 거야.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이게 속력계라고 해야 돼. 시속 100km를 찍고 있다. 그럼 얘가 뒤로 100km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100km를 가고 있는지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 얘가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속도의 크기.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온 거가 바로 속력이 돼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속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이거야. 단순하게 그 크기만을 나타내는 게 속력이야. 자, 이게 시간이고, 여긴 거리예요.
자, 선생님 집에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속도를 올렸어. 그러다가 집에서 지갑을 놔두고 온 거야. 그래서 돌아갔어. 다시 집으로. 여기 집 위치거든. 여기가 400km. 100km라고 하자. 얘가 0이니까 0에서 출발했으니까 집에서 출발했을 때가 0이었단 말이야. 갔다가 돌아왔어. 그냥 다시 서둘러 급히 출발해서 목적지인 곳에 도달을 했어요. 총 4시간 만에 200km를 갔어. 4시간 만에. 그럼 4시간 만에 200km라고 하는 곳으로 갔으니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평균 속도가 4분의 200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시간당 50km씩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4분의 200이 의미한 건 뭐냐?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같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속도가 더 클 때도 있고 더 작을 때도 있어.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야.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를 지나면서 속도가 음수로 바뀌지. 다시 여기를 지나면서 속도가 양수로 바뀌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극대라고 불렀지. 여기는 극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찍고 내려올 때 속도가 음수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속력이 양수인 거야.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에서 배웠던 뭐와 같냐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거지. 평균 변화율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아요? 미분계수랑 같은 거야. 이 순간의 속도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가 되고 평균 변화율이 되고 평균 속도가 되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 속도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은 말이고 평균 속도하고 평균 변화율이 지금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위치인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지금 y인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f'x가 됐지. y 값의 변화율이 됐다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위치의 변화율이 된다고. 그럼 위치의 변화율이 뭐냐? 그게 속도다 이거야. 위치가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뒤로 가고 있다. 그럼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x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율 그게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게 속도. s라고 하는 위치가 st라고 하는 위치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를 미분한 이 t는 바로 속도 함수가 된다 이거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해지는 속도라고 해서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그럼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은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겠지.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이게 속도 가속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도함수 활용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속도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f'x야. 속도 함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시간 함수인데 얘가 y는 f' 이게 vt 속도 그래프야. 0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 2초하고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fs 그래프 얘가 f't인데
fx 그래프 그려주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꿨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다 이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야. 5초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꿨죠. 5초에서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음수였다. 뒤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잠깐 0 됐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뭐 한 거예요? 바꾼 거다 이거야. 그냥 결국에는 뭐예요? f'x에서 극대가 극소가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 얘기는 극대가 극소가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엔 속도 가속도 문제도 극대 극소 문제하고 일치하다 이거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형태는 완전히 일치하다라고 하는 거죠.